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시장 붕괴가 올 때 공포에 빠져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과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부자가 되는 사람들, 도대체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모든 걸 잃어버리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혼란 속에서 마치 돈을 찍어내는 것처럼 벌어들일까요? 여기엔 분명한 진실이 있습니다. 역사상 모든 금융위기는 일반적인 상승장보다 더 많은 백만장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올 수 있는 그 위기는 당신 인생에서 가장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그때 당신은 그 기회를 쓸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지금 주변을 둘러보면 불안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경제 성장은 둔화되고 있고, 물가는 여전히 우리의 저축을 갉아먹고, 금리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대기업들은 조용히 인력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점 근처에서 움직입니다. 마치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시장 붕괴 직전까지는 항상 시장이 안전해 보인다는 겁니다. 이미 곳곳에서 경고 신호가 붉게 깜빡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그걸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다가올 이 상황을 어떻게 평생 한 번 올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 그렇습니다. 붕괴는 올 겁니다. 공포나 과장이 아니라 수학, 역사, 그리고 경제 사이클이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당신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길을 피해 도망갈 때 당신은 금이 묻혀있는 곳을 정확히 알게 될 겁니다. 이제 표면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경제는 모든 방향에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금리는 수십 년 만에 볼 수 있는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싸게 빌린 돈에 의존해온 기업들은 이제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올라 평범한 사람은 이제 집을 살 엄두조차 못 냅니다. 신용카드 부채는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사람들은 단지 버티기 위해서 빚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식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현실과 완전히 분리된 채 말이죠. 마치 금방이라도 무너질 기초 위에 벽돌을 계속 쌓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중력은 항상 이깁니다. 이게 바로 사이클 후반부의 환상입니다. 낙관이 이성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단계. 그리고 투자자들은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하지만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항상 같은 영화가 반복됩니다. 주인공만 바뀔 뿐이고 결말은 매번 비슷합니다.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부동산 버블, 그리고 이제 2026년 모든 자산 버블 이 눈앞에 있습니다. 역사는 늘 힌트를 남깁니다. 워런 버핏이 시장 과열 여부를 판단하는 최고의 지표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총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GDP와 비교한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역사적 평균을 크게 웃돌면 주식 가격이 실제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비싸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비율은 평균보다 약간 높은 정도가 아닙니다. 거의 2배 수준입니다. 이건 엄청나게 큰 경고 신호입니다. 과거 이 수준에 도달했던 마지막 2번 모두 파괴적인 붕괴가 뒤따랐습니다. 여기에 연준, 즉 미국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제롬 파월은 현대 금융사에서 손꼽히는 매우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곧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다시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과거 대부분의 대형 불황들은 금리가 오를 때가 아니라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장이 둔화되고 기업 이익이 줄어들고 시스템의 약한 고리가 하나둘씩 끊어지는 시점, 바로 그때 연준은 금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진짜 고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점이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를 조정해보면 지금 미국 집값은 2008년 붕괴 직전보다도 더 비싼 수준입니다. 사람들은 7%, 8%에 달하는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감수하면서도 이미 버블이었던 시기보다 더 비싼 집을 사고 있습니다. 여기엔 아주 단순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속 불가능한 건 언젠가 반드시 부러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크립토 시장도 있습니다. 이 시장은 놀라울 정도로 규칙적인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넓은 의미의 암호화폐 시장은 대략 4년 주기로 움직여 왔습니다. 3년의 거대한 상승, 그리고 1년의 잔혹한 붕괴. 2014년, 2018년, 2012년 이 패턴은 거의 기계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시 흥분과 기대가 돌아오는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만약 이 패턴이 이번에도 반복된다면 2026년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크립토뿐 아니라 모든 위험 자산에 대한 또 한 번의 대규모 붕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조각들을 한 번에 맞춰보면 어떤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금융 시스템 곳곳에서 경고등은 이미 켜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 사람들의 시선은 아직도 지금의 안락함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위험만이 아니라 기회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준비한 사람에게 붕괴는 끝이 아니라 진짜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워런 버핏, 찰리 먼거, 레이 달리오, 하워드 막스, 모든 위대한 투자자들이 형태만 다를 뿐 똑같은 말을 해왔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때 그때가 바로 가장 좋은 매수의 순간이다.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붕괴가 시작되면 공포는 모든 걸 지배합니다. 친구들은 지금이라도 팔아야 한다고 말하고 뉴스는 하루 종일 붕괴와 위기를 떠들며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빨간색으로 물들어갈 겁니다. 그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버티지 못하고 시장 밖으로 튕겨나갑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조용히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준비된 사람에게로의 부의 이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답은 붕괴가 일어나기 한참 전,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여전히 높이 떠 있고 사람들이 안심하고 있을 때, 바로 이때가 진짜 준비를 시작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워런 버핏을 다시 예로 들어봅시다. 2025년 말 그가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역사상 손꼽히는 규모의 현금을 쥐고 있었습니다. 자산의 거의 절반이 현금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현금은 붕괴가 올 때 쓰레기가 아니라 탄약이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무너질 때 현금은 힘이 됩니다. 할인된 가격에 훌륭한 회사, 반값이 된 부동산, 공포 때문에 사람들이 손절하고 던져버리는 좋은 자산들, 그 모든 것들을 집어들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현금입니다. 하지만 단지 현금을 쥐고 있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계획이 필요합니다. 붕괴는 천천히 오는 듯 하다가도 막상 시작되면 정말 빠르게 무너집니다. 기회의 창은 크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 짧은 순간을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탄약을 준비하십시오. 현금 혹은 하락기에 크게 흔들리지 않을 당위, 안전자산, 모든 걸 현금으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은 준비해야 합니다. 자산의 30%, 그 정도만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으로 옮겨두어도 붕괴 이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둘째, 지금 미리 관심 자산 리스트를 만드십시오. 붕괴가 오면 좋은 자산들까지 다 같이 세일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좀 돈을 버는 회사인지, 부채는 감당할 수준인지, 그 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기업인지, 당신이 10년, 20년을 보고 믿을 수 있는 자산들을 미리 적어두는 겁니다. 또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그 리스트에 있는 자산들이 평소에는 상상도 못하던 가격으로 당신 앞에 놓이게 될 겁니다. 셋째,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붕괴에 정확한 바닥을 맞힐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모두가 팔고 있을 때 당신은 천천히 사들이면 됩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애플, 아마존, 구글 같은 회사를 담았던 사람들, 2020년 끝났다고 불리던 시기에 비트코인을 매수했던 사람들, 그들의 삶은 이미 역사에 의해 증명되었습니다. 넷째, 올인하지 마십시오. 붕괴 때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한 가지 자산에 모든 것을 걸어버렸다는 점입니다. 자산을 여러 바구니에 나누십시오.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 그리고 이해하고 있다면 일부는 크립토 같은 고위험 자산에도 배분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정답 하나를 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쪽에 오르든 그 안에 내 자리가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마인드셋입니다. 시장 붕괴가 오면 우리의 뇌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소리칩니다. 지켜, 팔아, 나와. 이건 저 인간의 생존 본능입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가장 부유한 투자자들은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움직입니다. 그들은 공포를 느끼지만 그 공포를 행동의 기준으로 쓰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할 문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시장 붕괴는 감정의 허리케인입니다. 약한 손은 날아가 버립니다. 강한 손은 그 순간 기초를 쌓습니다. 어느 쪽이 될지는 지금부터 쌓는 당신의 습관과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2026년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주식시장이 30%, 어쩌면 40%까지 떨어진 상황, 집값이 마침내 꺾이기 시작한 상황, 크립토는 또 한 번 무너져 내리고 뉴스는 붕괴와 공포의 헤드라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이번엔 진짜 끝났다. 하지만 그 소음 아래에서 아주 조용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숨겨진 초특가 자산들, 다음 상승장을 이끌 새로운 강자들, 다음 세대 부자를 만들어줄 씨앗들이 바로 그 혼란 속에서 심어지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워런 버핏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모두가 시장에 손도 대기 싫어할 때 그는 조용히 좋은 자산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붕괴를 이용해 부자가 되는 방식입니다. 붕괴가 오기 전에 준비해두고 붕괴가 왔을 때 움직이는 것. 그렇다면 붕괴가 가까워졌다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대형 투자자들이 항상 바라보는 세 가지입니다. 극단적인 과열, 위험할 정도로 높은 레버리지, 그리고 이건 무조건 오른다는 집단적 자기 확신. 사람들이 이거 위험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멈추고 이건 떨어질 리가 없어 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끝은 항상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을 떠올려 보십시오. 밈 주식 광풍, 과열된 부동산, 도박처럼 거래되던 크립토, 이익에 비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던 AI 관련 주식들, 얼굴과 이름만 조금씩 바뀌었을 뿐 이야기는 항상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나는 순간 그것은 시장의 종말이 아니라 리셋입니다. 이때 부자는 더 부자가 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가치의 70% 이상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저 회사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그 혼란의 순간에 수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몇 년 뒤 그 한 번의 결정으로 벌어들인 돈은 수십억 달러였습니다. 그는 미래를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원칙을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진짜 가치 있는 자산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일어난다. 가짜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 당신이 할 일은 그 둘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거대한 자본을 가진 소수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000달러를 가진 사람도, 10,000달러를 가진 사람도, 100,000 달러를 가진 사람도 원리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붕괴가 올 때 좋은 자산은 세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 머리를 차분히 유지한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2026년 붕괴가 온다면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겁니다. 공포에 휩쓸려 모든 것을 팔고 군중 속으로 사라지거나, 아니면 이 상황을 몇십 년에 한 번 오는 금융 리셋 버튼이라고 보고
그 안에서 기회를 찾는 사람으로 남거나 붕괴는 숲을 태웁니다. 하지만 그 제위에 남는 것은 새로운 성장을 위한 더 비옥한 토양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마음과 돈을 준비한 사람은 폭풍이 지나간 뒤 더 강하고 더 부유하고 더 자유로운 위치에 서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마세요. 준비가 부입니다. 공포는 빈곤입니다. 모든 붕괴는 규율 있는 사람을 보상하고 감정적인 사람을 가장 먼저 벌합니다. 그리고 그 규율은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2026년이 다가올수록 오늘 들은 내용을 계속 떠올려 보십시오. 극단적인 과열, 위험한 부채, 과도한 자신감, 너무 얇게 늘어난 경제 구조, 이 모든 것은 위험이자 동시에 기회의 신호입니다. 현금을 준비하고 살 자산의 리스트를 만들고 시장을 지켜보며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폭풍이 시작되는 순간 두려움보다 준비를 먼저 떠올리십시오. 남들이 손실을 이야기할 때 당신은 조용히 자신의 포지션을 쌓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다가올 붕괴를 이용해 부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운이 아니라 준비로. 그리고 남들이 용기를 잃었을 때 용기를 선택한 사람만이 다음 금융 역사에 굵은 글씨로 이름을 남기게 될 겁니다.